2018년 6월 뉴욕 매치의 마운드. 한 투수가 1회부터 연속으로 100마일짜리 포심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미러키의 마운드. 또 다른 투수가 단 한 경기에서 100마일 이상을 무려 57번이나 던집니다. 전자의 이름은 제이콥 디그롬, 후자의 이름은 제이콥 위저라우스키. 똑같이 제이콥으로 시작하는 두 선수 모두 메이저리그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포심을 가진 투수로 불립니다. 전성기의 디그롬과 지금의 위저라우스키, 이 두 괴물의 포심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강력한 포심을 던졌던 투수는 누구일까요? (2018년) 디그롬은 10승 8패라는 평범한 승패에도 ERA 1.70, WHIP 0.91, 269 탈삼진으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가져갑니다. 삼진율 32.2%, 배럴 타구 비율은 4.4%로 타자들이 그의 공을 정확히 맞히는 비율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2019년에는 11승 8패, ERA 2.43으로 2년 연속 사이영상을 들어올립니다. 단축 시즌이던 2020 시즌, 디그롬은 60경기 시즌에도 104개의 탈삼진을 잡아냈고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반기 15경기에서 7승 2패, ERA 1.04, 탈삼진 146개, 포심 평균 구속은 마침내 100마일을 넘어섭니다. 선발 투수가 시즌 평균으로 100마일을 던진다는 건 그전까지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시즌 첫 9경기 ERA 0.62, WHIP 0.57, 메이저리그 역사상 9경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6월 5일 샌디에이고전에서는 포심 44개 중 33개가 100마일을 넘겼고 그날 평균 구속은 100.4마일, 최고 구속은 102.2마일까지 찍혔습니다. 하지만 디그롬은 전완근 부상으로 후반기 등판 없이 시즌을 마감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시즌 통산 성적은 25승 20패, 그런데 같은 기간 ERA는 단 2.06, 역대급 9위에 역대급 불운이 따라붙은 완성형 파괴력과 아쉬운 서사가 함께한 4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마이너에서 방금 올라온 루키가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5이닝 노히트 피칭을 합니다. 두 번째 등판에서는 6이닝 퍼펙트. 1961년 이후 데뷔 첫 11이닝을 무안타로 막은 첫 선수가 됩니다. 단 5경기 만에 올스타로 선정됐고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적은 경기 수로 올스타가 된 기록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제이콥 위저라우스키입니다. 물론 루키답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올스타전 이후 마지막 9경기에서 ERA 5.89로 무너졌고 2025 시즌을 5승 3패, ERA 4.36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됩니다. 디비전 시리즈 2경기에서 ERA 1.29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미러키는 그를 개막전 선발로 낙점합니다. 2002년 벤시츠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미러키의 개막전 마운드에 오른 투수가 된 위저라우스키는 현재 8승 3패, ERA 1.45, 93이닝에서 탈삼진 138개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쌓고 있습니다. 삼진율 39.8%로 역시 리그 1위고 그의 배럴 타구 비율은 2.2%로 디그롬의 전성기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6월 13일 필라델피아전에서는 104.5마일을 던지며 선발 투수가 던진 가장 빠른 공이라는 사회 역사를 씁니다. 이제 그는 크리스토퍼 산체스, 오타니 쇼헤이와 함께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로 거론됩니다. 디그롬이 완성된 괴물이었다면 위저라우스키는 아직 쓰여지고 있는 괴물입니다. 구속만으로 투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공이 움직이느냐입니다. 디그롬의 포심은 유니콘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그는 낮은 릴스 포인트에서도 엄청난 백스핀을 만들어 공이 상승하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디그롬은 5.6피트의 낮은 릴스 포인트에서 공을 위에서 아래로 꽂는 대신 평평하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존 하단과 상단을 공략합니다. 위저라우스키의 2026년 포심은 평균 100.2마일, 수직 무브먼트 19.0인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저라우스키는 키 6피트 7인치에 마운드에서 투구할 때 무려 6.7피트의 익스텐션을 가집니다. 위저라우스키가 만들어내는 6.7피트의 익스텐션은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홈플레이트에 가까운 지점에서 공을 던지는 셈입니다. 두 투수 모두 포심만으로 먹고 사는 투수가 아닙니다. 포심을 더 무섭게 만드는 보조무기가 있습니다.
디그롬의 두 번째 무기는 슬라이더입니다. 평균 93마일, 최고 95마일대를 넘나드는 이 슬라이더는 비슷한 구속을 던졌던 노아 신더가드보다도 더 날카로운 무브먼트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장착한 무기는 체인지업입니다. 100마일의 포심과 91마일의 체인지업 조합은 타자에게는 여전히 버거운 구속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무브먼트까지 더해지며 구속 차이가 아니라 구위 차이로 타자를 속이는 구종이 됐습니다. 미저라우스키의 무기는 좀 더 화려합니다. 평균 94마일에 달하는 슬라이더는 커터처럼 짧고 날카롭게 꺾이고 평균 85마일의 커브는 큰 낙폭과 포싱과의 터널링으로 헛스윙을 자주 유도합니다. 미저라우스키의 슬라이더 평균 구속은 94.4마일로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합니다. 이 슬라이더는 1할 2리의 피안타율과 피장타율 0.184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신규 구종 커터까지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체인지업과 마이너 시절부터 따라다닌 제구브라는 가장 큰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전성기의 디그롬과 현재의 미저라우스키 중 누구의 포심이 더 강력했을까? 저희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파괴적인 포심을 던진 투수는 미저라우스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포심을 던졌던 투수는 여전히 전성기의 디그롬. 미저라우스키가 던지는 104마일의 강력함도 훌륭하지만 디그롬이 보여준 리그 최고의 강속구를 원하는 곳에 정확히 던졌던 커맨드와 터널링은 야구 역사가 목격한 완벽함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패스트볼이었습니다. 미저라우스키는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그 나이 때 디그롬은 이런 강력한 포심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디그롬의 신화를 다시 쓸 후계자의 1막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년간 강력한 포심으로 메이저리그를 집어삼킨 제이콥 디그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그롬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또 다른 제이콥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그롬의 정교한 마구, 미저라우스키의 원초적인 파괴력, 여러분은 어떤 포심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